인생 이막,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현실과 생존의 기술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의 문을 나서는 그날, 당신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침내 찾아온 자유에 가슴 벅차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낯설므로 이내 공허함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퇴직 이후의 삶, 그 막막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안내서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당신,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분명 더 큰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부 퇴직이라는 달콤한 착각, 그리고 차가운 현실. 우리는 흔히 퇴직 후 첫 3개월을 퇴직 허니문이라 부릅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의무감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늦잠을 자고 미뤄뒀던 여행을 떠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휴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금세 빛을 잃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 계속되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년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성취감도 잠시, 석 달이 지나면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매일 출근하던 일터가 사라진 현실은 생각보다 더 큰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평생을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살아온 남성들의 경우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깊은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약입니다. 서서히 회복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리적 변화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모르고 이 터널을 지나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헤맬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여정의 지도를 미리 가지고 있다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부 노후 파산으로 이끄는 5가지 함정. 안정적인 노후를 위협하는 그림자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을 부르는 5가지 주요 원인을 경고합니다. 첫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중대 질병입니다. 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재정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둘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섣부른 은퇴 창업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은 아이디어나 기술보다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투자하는 창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평생 모은 자산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만들고 심지어 가족 해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셋째, 자녀 리스크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 이른바 캥거루족은 부모의 노후 자금을 계속해서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넷째, 황혼 이혼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각자의 길을 선택할 때 재산 분할은 양쪽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타격을 안겨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함정 외에도 이른 나이에 직장을 떠나는 조기 퇴직 역시 보이지 않는 큰 위험입니다. 소득이 끊긴 채 오직 모아둔 자산으로만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노후의 불안정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3부 자격증이라는 갈림길, 희망인가, 신기루인가?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자격증 취득에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격증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증은 든든한 동아줄이 되지만 어떤 자격증은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만드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입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20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일은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와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거의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기능사 또는 전기기사와 같은 기술 자격증입니다. 처음 진입할 때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경력이 쌓이고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면 급여 상승 속도가 비교적 빠릅니다. 특히 건물시설 관리 분야는 60대에도 체력적인 부담이 덜한 편이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구인공고가 가장 많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자 수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요구하며 때로는 돌봄 대상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으며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게차나 굴착기 운전 자격증은 비교적 취득이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자격증을 딴 후에 시작됩니다. 고가의 장비를 다루고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초보자에게 일을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힘겹게 초기 경력을 쌓아야 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주택관리사는 50대 정도에 미리 취득하여 경력을 쌓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전기, 소방 등 시설 관련 자격증을 함께 보유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단독 자격증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주거복지사나 생활지원사가 유망한 것처럼 소개되기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거복지사는 구인공고를 가뭄에 콩나듯 찾아보기 힘들며 차라리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드론 자격증 역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미래 유망 기술인 것은 맞지만 당장의 재취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방제, 촬영, 교육 등 극소수의 일자리가 나올 뿐이며 이마저도 기존 경력자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격증을 선택할 때 명심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나 자신에게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나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야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자격증 이름을 직접 검색해보며 시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인 공고가 없는 자격증은 장롱면허에 불과합니다. 셋째, 따기 쉬운 자격증은 가치도 낮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쉽게 딸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 비로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부 다시 시작의 기술, 현실적인 생존 전략 자격증은 재취업이라는 문을 열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일 뿐 결코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거와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40대 후반, 50대, 60대를 위한 일자리는 과거 우리가 일해왔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과거의 직함과 명예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타협에 실패하면 장기 실직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나 홀로 구직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뒤지며 혼자 지원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터넷 구인 정보는 연령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20대를 뽑는 자리에 50대가 지원하며 귀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드시 중장년 네일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시니어 클럽과 같은 국가 취업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전문가의 상담과 정보를 통해 취업의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 전에 관계의 밭을 갈아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직함이 있을 때는 편하게 걸던 전화를 퇴직 후에는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퇴직이 예상된다면 최소 1년 전부터라도 뜸했던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만나십시오. 특히 나보다 먼저 퇴직한 선배나 과거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나와 다른 정보 채널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준비 없는 창업은 도박임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창업을 결심했다면 최소한 2가지만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는 간접 경험입니다. 빵집을 하고 싶다면 아르바이트생으로라도 빵집에서 직접 일해보며 현실을 체험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진지한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수많은 가게들 속에서 왜 고객이 바로 당신의 가게에 와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5. 나를 위한 인생 설계, 일과 돈, 그 너머의 것들. 수십 년간 우리는 회사와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삶의 초점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삶의 항해 지도가 없다면 어떤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인생 설계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직업, 재무, 건강, 관계, 여가, 변화 관리라는 6가지 영역을 살핍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2개의 기둥은 바로 건강과 관계입니다. 건강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그 위에 쌓아 올린 돈과 명예는 한순간에 의미를 잃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내 몸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일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한 명의 개인으로 남았을 때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평생 일에만 몰두했던 아버지라면 이제라도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판으로 들어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를 향한 용기입니다.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세상과의 접점을 넓혀 가십시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이 그 어떤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